네, 들으셨던 소리는 백중놀이 공연 중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양 마을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밀양의 자랑,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한 유산인 백중놀이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현천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백중놀이 전승교육사 최선희 선생님, 그리고 밀양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밀양시의회 강창호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백중놀이를 사랑하고 전승하고 있는 최선희입니다. 라디오를 통해 많은 분들께 백중놀이를 소개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밀양시의회 강창호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을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우리 최선희 선생님과 함께 백중놀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 의미 있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인 백중놀이가 어떤 놀이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최선희 선생님, 백중놀이가 어떤 놀이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백중놀이는 음력 7월 백중날 머슴들의 잔치에서 유래한 전통 마당놀이입니다. 밀양에서는 오북놀이, 해학적인 춤, 노동요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자리 잡았죠. 머슴들이 한 해 농사의 고단함을 풀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즐기던 축제장이었습니다. 백중놀이는 말 그대로 마당에서 펼쳐지는 놀이로 오북놀이, 해학적인 병신춤, 노동요인 어사랑 등 여러 춤과 소리가 한판에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마당놀이로서의 백중놀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크게 앞놀이, 본놀이, 화동마당으로 나뉩니다. 앞놀이는 모증자 놀이로 사람들을 모으는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요. 본놀이는 본격적인 춤판, 등장 인물들이 나와서 각자의 대담과 춤, 연기를 보여줍니다. 하동마당에서는 오북놀이와 관객, 참여가 어우러집니다. 특히 오북놀이에서는 말 그대로 북 5개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해학적인 병신춤, 양반춤, 농사일을 할 때 불렀던 노동요가 함께 어우러지죠. 병신춤은 절름발이, 꼽추 등 10가지 넘는 해학적 춤 사이로 당시의 양반 문화를 풍자하고 서로의 차이를 웃음으로 풀어내며 모두가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드는 춤입니다. 예, 최선희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이 백중놀이 공연을 봐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하보경 할아버지의 긴 그 수염과 아주 멋스러운 춤 사이도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우리 김타업 선생님, 김상용 우리 선생님의 그 깽가리 소리도 아직까지 제 귓가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아쉬운 점이 앞전에 우리 또 돌아가신 우리 박동영 선생님의 모습도 아직까지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그 병신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예전에 우리 임순희 할머니나 건경도 할머니의 그 어떤 아주 해학적인 그 병신춤의 모습이 관객들을 차질이지게 만들고 관객들로 하여금 백중놀이 재미를 한참 더 강조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백놀이가 앞놀이, 본놀이, 하동놀이 마당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하나의 극처럼 완성도가 높은, 아주 그래서 시민들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몰입감 있는 그런 공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반춤 같은 경우는 병신춤이죠. 병춤 같은 경우는 그 양반을 풍자하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함께 웃는 의미에서 병신춤이라는 이 이래를 알고 보니까 더욱더 백중놀이라는 공연이 단순한 그냥 공연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어떤 삶과 역사, 공동체 정신이 담긴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백중놀이는 머슴들의 잔치이자 모두가 어울려 흥을 나누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나 들어와 함께 놀 수 있는 마당이라는 정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백중놀이가 지금은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최 선생님, 현재 전승 현황과 어려운 점들 솔직하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저희 단체 회원은 약 45명이고요. 정기적으로 모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1년에 약 30회 정도 하고 있고요. 목요일마다 전수 연습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고 백중놀이를 이어갈 젊은 전성자가 부족한 점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상시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승 체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승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처음 배우러 오신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승자가 되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군요. 네, 먼저 일반 회원으로 입문해서 견습생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 4, 5년 정도 활동을 하면 이수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요. 이수자가 된 또다시 약 5년이 지나면 조교 시험을 볼 수 있고 조교가 되어야 원화제 시험 자격이 생깁니다. 현재 저희 단체에는 조교 2명, 이수자가 약 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길고 신앙과 열정,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지원 체계도 중요합니다. 예, 우리 최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백중놀이 무형유산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전승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대부분의 그 하고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50대 이상의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젊은 쪽으로 이렇게 연계가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젊은 이들은 이 전통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열악한 환경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기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숙련의 과정에 이 수단은 전승은 되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해야 될 세월도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단체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 횟수도 뭐 예전보다 조금 사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 한 6, 70회였던 공연이 우리 백준님이 보더라도 그 이후에 연간 한 30회 정도로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 공연이 줄다 보니까 우리 공연하시는 분들의 어떤 또 공연에 참가하게 대한 기회부여 그리고 관련된 예산들 여건들도 또 많이 열악해지는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과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공연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 단원분들의 활동 의지도 영향을 받고 새로 들어오려는 분들도 앞으로 계속 설 무대가 있을까를 걱정하시거든요. 또 하나는 연습 공간 문제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공간이 상당히 열악해서 땀 흘리며 연습하고 난 뒤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전용 연습장, 전승자와 어르신들이 쉬고 교류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이게 무형유산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젊은 전승자의 어떤 육성 발굴 지원 뭐 이런 거와 함께 이 공간적인 부분들 충분히 이분들이 연습하고 또 공연할 수 있는 공간적인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사실 백두놀이 해관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그 밀양역 올라가는 그 조그마한 공터에 만들다 보니까 확장성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도 굉장히 노후돼 있고 그래서 뭔가 이 백놀이 전용 공간을 회관을 건립을 해야 된다는 참 예전부터의 어떤 오랜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이거를 좀 대체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 법원 자리에 짓고 있는 밀양 아리랑 전수관을 지금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좀 지어지면 이런 어떤 무형유산 생님들 특히 백중놀이나 감내 계절 단기기 생님들의 어떤 열악한 공간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어떤 예산적인 지원 밀양시 우리 5개 무형유산 단체에 연간 지원되고 있는 2026년도 예산을 보면 한 6억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밀양이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것들을 내세우면서도 이런 무형유산에 대한 예산을 보면 결코 이게 많다고는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런 그 백중놀이나 우리 비롯해서 무형유산 단체의 이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이 사실 밀양의 어떤 문화 예술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을 쓸 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승자 개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연습 공간 인프라 확충, 학교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 등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예산이 좀 확보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저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안들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적 지원도 상당히 필요로 한데요. 강창호 시의원님께서 보시는 앞으로의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전성자와 단체가 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백성대 같은 무형유산을 단순히 어떤 그런 뭐 행사용 공연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 관광, 청년 정책과 연결된 핵심 자산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로 학교 교육과 연계한 정규 방과 후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장기 전수 과정의 지원, 그리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정기 공연 기획 확대 등을 통해서 백중놀이를 우리 생활 속에서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전통 문화를 어렵고 먼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느낄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라든지 영상 콘텐츠 제작, 그리고 현대 예술가의 콜라보 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과 시민들이 백중놀이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우리 최선희 선생님께서는 현장에서 어떤 필요를 느끼시나요? 네, 무엇보다 젊은 전성자 양성이 가장 시급합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다양한 청년층까지 연령대가 백중놀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폭넓게 확대해야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 공간, 공연장 등 인프라 확충이 꼭 필요합니다. 어디서 나와서 같이 배우자, 같이 놀자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장소와 시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예, 최선 선생님 말씀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마을 라디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회에서도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과 협의를 해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전환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심도 있는 두 분의 의견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청년과 시민의 참여가 곧 백중놀이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두 분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듯한데요. 최선희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백중놀이는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우리 고장의 소중한 문화입니다. 나는 잘 몰라서, 나이가 들어서 이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그냥 마당으로 한 걸음만 걸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고 한번 따라 해보면 아, 이 맛에 우리 조상님들이 놀았구나 하는 걸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즐기고 함께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밀양을 대변하는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리랑의 고장. 예, 그러면서 문화예술의 고장. 그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백놀이 같은 우리 무형유산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성 체계의 문제, 그리고 또 거기에 젊은 분들의 어떤 참여, 그리고 충분히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적인 확보, 그리고 어떤 더 많은 기회 공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전성단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와 밀양시의회에서도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밀양시의회에서 우즈베키스탄이 공식 초청을 받아서 거기 문화부 관계자들을 제가 만나서 우리 밀양 백중놀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굉장히 흥미있게 받아들이시고 관심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죠. 올해 이제 자국의 축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백두놀이를 좀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우수성이 있는 우리 밀양의 백두놀이를 조금 더 젊은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백두놀이 가지고 있는 흥과 회야 그런 공동체 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국민들과 만나면 또 다른 어떤 멋진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백두놀이에 그리고 무형유산 단체의 전승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우리 밀양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밀양의 가치를 더 높이면은 밀양이 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백중놀이 전승교육사 최선희 선생님 그리고 밀양시의회 강창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밀양의 백중놀이가 앞으로도 더욱 널리 알려지고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오래오래 이어지길 함께 응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까운 기회에 꼭 백중놀이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당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그 흥과 웃음, 따뜻한 마음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밀양마을라디오 현천호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